달래꽃이다. 미안해, 역사다. 자, 다음으로 배워야 될 시는 지리산 뻐국새인데 여기 나온 시인을 잠깐 얘기해 줄게. 이 송수건이라는 시인은 민족적 정서인 우리 대표되는 정서, 한해 정서가 있단 말이야. 한해 정서. 이 뻐국새도, 지리산 뻐국새도 한해 정서야. 피토하며 울고 있는 뻐국새. 그게 있잖아. 결국 섬진강으로 넘어오고 철쭉꽃이 돼버렸어. 철쭉꽃. 붉은 철쭉꽃. 알았니? 그러니까 그 지리산 뻐국새가 지리산에서 울던 울음소리, 울며 지내던 게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저 남해 섬, 여러 섬에 철쭉, 붉은 철쭉으로 남게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시 민족적 보편정서, 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지요. 자, 그럼 지리산 뻐국새가 한스럽게 울고 있는 거. 자, 그게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 자, 시작할게.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국새가 울음으로, 때로 울음으로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국새임을 알았다. 자, 그럼 처음에 뻐국새가 여러 마리가 온 줄 알았잖아. 하도 애절하게 울고 있으니까. 알았니? 자, 그럼 여기 뻐국새 누굴까요? 자, 바로 민족이라고 해야 돼. 우리 민족. 한해정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민족적 한해정서. 자, 여러 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국새가 울어 때로 울음으로 이렇게. 자, 울음으로를 때로는 울음으로 이렇게 바꿨죠.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달라졌지. 요거를 변용이라고 하는 거야. 변용. 즉 반복은 반복인데 약간 변화를 줘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변용이라고 하는 거야. 변용. 음악적인 느낌 나죠. 왜? 일단 기본적으로 울음으로가 반복됐으니까 음악성, 즉 음악적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이미지를 보면 청각이네. 그치? 울음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석석 3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잖아. 이거는 석석 3년. 이렇게 되네? 그러면 9년이 되네. 맞지? 석이라는 게 한두 석이 알아니? 석석 이름 벌써 3년 또 3년이니까 전부하면 9년이네. 9년 10년 다 돼가는 거지.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9년이라는 미안해. 가만히 있어봐. 석석 3년. 석석 3년이면 아니야, 이거 9년이 아니지. 석 3년이 3번이야. 석 3년이 3번이면 9년이고 이게 다시 3년 27년이야. 해석 잘해야 돼. 333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석 3년이 3번이라는 얘기야. 다시 해석해 줄게. 석 3년이 3번이라고. 그래서 27년이 돼야 되겠네. 봄을 더 넘겨서야.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나는 길뜬 서름에 맛이 들고. 자, 길뜬 서름이라고 나왔지. 여기 보면 길뜨다는 게 길이 덜 들었다라는 얘기야. 아직도 길이 덜 들었어. 서름에 맛이 들고. 자, 그러면 나는 길이 덜 들은 서름에 맛이 들었대. 그 서러움을 느끼게 된 거지. 그지? 길뜬, 길이 잘 안 들었다는 얘기는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 익숙하지 않은 서름이 이제는 좀 느껴져.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 한 마리의 뻐국새임을 그때 가서 알았다고. 자, 그럼 결국 울음을 울고 있는 뻐국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을 의미하는 거다. 상징이라고 해야 되겠지. 또 상징이 나왔네. 앞시는 수의, 푸른 수의가 상징이라면 여기는 뻐국새가 상징이란 말이야. 뻐국새의 울음소리는 아마 우리 민족의 한을 형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알겠지? 여기까지 일연이고, 지리산 아래에 한 봉우리에, 자 그럼 공간이 지리산에서 지리산 아래쪽으로 갔지,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큰 울음을 토해내면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겼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있잖아, 이 소리가, 뻐꾹새 소리가 계속 이렇게 전파되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배경의 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냥 지리산에 머무는 뻐꾹새의 울음소리가 아니고 지리산 아래에서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그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국토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우리 국토 전체에서 울고 있는 건 누군데? 일제강점기면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에 울고 있는 우리 민족의 한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 한 마리의 뻐꾹새의 울음소리가 여러 마리가 된다고.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민족, 즉 민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민중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 어떤 개인적인 슬픔, 누구나 갖고 있는 슬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민중의 개개인의 슬픔은 갖고 있는 거야. 그런 한스러운 슬픔이 이렇게 막 퍼져가는 거지. 쭉쭉 퍼져가는 거지. 확대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지리산 중간으로 가볼까? 중간으로 왔어. 뻐꾹새 울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봉우리로, 이번에 중간까지, 중턱까지 왔단 말이야. 저 연연했다는 건 이어졌다는 얘기겠지, 그지?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랜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한 소리 없는, 우리가 보통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견뎌냈다는 얘기지. 견디다, 극복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강이 열렸다는 건 보통 우리가 새 역사, 강물은 역사라고 하잖아. 문명의 태동 역사, 강물이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 그래서 역사라고. 그러니까 한바탕의 한스러움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한 민중은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됐다고. 다음으로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이번에는 또 역시 지리산 옆에 있는 게 섬진강이야. 지리산 옆에 있는 큰 강이 섬진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섬진강에서 섬진강, 지산 근처에 있는 구체적 공간, 이건 실제 있는 공간이지. 그 힘센 물줄기가, 물줄기라는 게 뭐야? 아까 강물 있잖아, 강물. 그 물줄기가 힘이 센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뻐꾹이 있잖아, 뻐꾹이. 뻐꾹이가 울었지. 이게 뻐꾹이의 울음은 누구의 울음이라고? 민중의 울음이잖아. 자, 힘센 물줄기, 바로 민중이죠. 민중의 서름. 한이라고 할게 그냥. 그게 뻐꾹새 울음이었고, 그 뻐꾹새 울음 때문에 열심히 흘러가고 있는 게 섬진강 물줄기라고. 남해군도의 여러 섬을, 하동 쪽 남해로 흘러 들어가서 이동, 남해군도 여러 작은 섬에 밀어 올리는 것. 밀어 올린대. 자, 남해군도의 작은 섬, 알 수 없는 곳. 밀어 올리는 건 보통 뭐야? 위로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민중의 서름과 한,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민중의 서름과 한이 밀어 올린다고, 힘을 준다고, 받쳐준다고, 부상, 위로 떠올린다. 그럼 이게 바로 민중의 힘이란 말이야. 아니, 민중의 한이 서려 있는 저 뻐꾹새의 울음소리가 섬진강의 힘센 물줄기가 되고, 그 물줄기는 하동 쪽 남해로 흘러들어가고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 얘네들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였다. 버텨주었단 말이야.
힘이 돼 주었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면 이 힘센 물줄기가 밀어 올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근원이 뭐라고? 힘센 물줄기가 여러 작은 섬들을 밀어 올렸대. 부상시키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만들었대. 근데 그 바탕이 뭐라고? 민중의 한과 서름이 받쳐준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 알겠지? 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 섬들을 밀어 올리는 저 힘은 섬진강의 힘센 물줄기에서 온 건데, 그 힘센 물줄기의 바탕은 뭐라고? 민중의 서름과 한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결국 딱 초점은 민중의 한에 맞춰져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려서 지리산 아래쪽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의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 뭐 색채니까 시각적 이미지인데 그게 뭐라 그랬지? 아, 여기 있네. 철쭉꽃이 된 거지. 자, 그럼 왜 철쭉꽃이 왜 빨갛다고? 민중의 한과 서름을 담고 있는 그 뻐꾹새의 울음이 결국은 토해낸 게 빨간 피란 말이야. 피가 바로 철쭉꽃이 됐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은 바로 붉은색이고요. 이 세석이란 말은 원래 가늘 세자를 썼는데 가는 돌은 없으니까 조그만 돌, 자잘한 돌,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럼 봐봐. 태운대. 울음을 토해내서 태운대. 꽃을 태운대. 태우는 건 우리의 상승 이미지라고 그러지. 자, 그럼 그 결국 상승이라는 거는 울음이 뻐꾹새 울음이 상승. 이거를 다른 말로 할게. 그 슬픔의 한을 승화시킨 거야.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철쭉꽃이라고. 공통점은 뭐야? 붉은색. 알았어? 우리가 한의 정서를 색깔로 말해봐. 그럼 붉은색이겠지 뭐야. 붉은 피를 토했다고. 그게 한을 토했다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지리산 아래쪽에 쭉 맨 마지막에 자잘한 돌 위에 철쭉꽃은 저기 지리산 꼭대기 뻐꾹새가 울면서 토해냈던 그 울음, 한, 그게 승화돼서 극복하고 아름답게 승화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철쭉꽃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가 꽃은 아름답잖아, 그지? 근데 붉은색은 그 민중의 한과 서름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지리산 뻐꾹새의 울음이 꽃이 됐다고. 이거는 긍정으로 바뀐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시상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시상전개는 일단 지리산에서 시작해가지고, 맞지? 지리산 어디? 지리산 하, 그 다음에 중간도 가고요. 섬진강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 섬이 나오지, 그지? 물론 섬이라는 공간까지 이동된 건 아니야. 여긴 여러의 남해에 있는 섬들이 저렇게 떠 있는 것처럼, 바닥에 떠 있는 것처럼, 부상하는 것처럼 저렇게 존재한 건 민중의 한과 서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지켜낸 거라고. 됐죠? 알았니? 그래서 공간이 지금 바뀌는 방식으로 이동했다기보다는 공간이 바뀌는 방식, 그리고 배경으로서의 공간이 확대라기보다는 확산이란 말이 어울리겠네. 확산되고 있다는 거. 이게 지리산 뻐꾹기의 시상 전개의 어떤 방향성이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기는 심상,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심상이 많이 나와. 청각적 심상 나오지. 일단 뭔데? 뻐꾹새 울음소리, 한의 정서, 서름의 정서, 민중의 한의 정서, 서름의 정서,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뭐 보나마나 철쭉꽃이지. 붉은색. 이거는 붉은색은 슬픔과 한의 어떤 칼라라고 생각하면 돼.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하지.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가 나온다.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 나와? 맨 끝에.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철쭉꽃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가만히 있어봐. 아이, 감사합니다. 붉은 울음 나오나? 자, 이런 부분. 울음이 빛깔로. 그것도 서러운 빛깔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청각이 시각화됐다고 볼 수 있다. 청각이 시각화. 이거는 울음이고, 뻐국새 울음이고, 이거는 빛깔이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 공감학적 심상으로 볼 수도 있다. 알겠지? 자, 여기 지리산은 원래 어떤 공간이냐면, 이 일제강점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지리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우리가 저기 그 파르치산, 빨치산 알지? 빨치산. 비정규 게릴라 군대를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이 6.25 전쟁 때 좌익들이, 즉 좌익이라는 게 마지막 인민군, 공산군, 뭐 사회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갔던데 지리산이라고. 지리산. 알았니? 거기서 그 이런 거랑 비슷한 소설이 있어. 조정래의 태백산맥 뭐 이런 게 다 지리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면서 원수처럼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죽어가고, 알았니?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공간이 바로 지리산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민중들의 한과 서름이 존재했던 역사가 있잖아. 알았어? 그 존재했던 역사, 슬픔의 역사, 아픔의 역사, 억압과 굴레 역사, 그것이 꽃으로 승화됐으니까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지리산 뻐국새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